안녕하세요. 6월 13일 월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올 여름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찜통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저도 잘 못 자요. 못 자요. 너무 근데 덥죠. 이 숙면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건데요. 일단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요. 네. 가볍게 샤워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끈적거리면 가렵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계속 긁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네.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반잔 정도 먹으면요. 우유 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수면을 좀 잘 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네, 도움이 좀 됩니다. 나는 네. 우유만 먹으면 그렇게 뱃속에서 부글거려서. 아, 그거 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분해 요소가 없는 거고요. 그래요. 아, 그리고 저녁에 너무 까불고 놀거나 너무 운동을 왜 까불고 논다가 그 빵 터지는데 아니, 나 때문에 그러지. 김철 씨가 얘기하자마자 선생님이 까불고 좀 자제하고 노는 걸로. 까불고 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명상하는 기분으로 네. 잠을 받아들이시기를. 네. 그래요. 정말 가족들 건강도 좀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미세먼지도 굉장히 좀 높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실내에서 좀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열대야만큼이나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네. 속 터져도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시원한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혹시 내 딸 안에 남자가? 의미심장한 주제. 그쵸. 딸 안에 남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 딸이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승질이 아주 불같을 수도 있지. 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의 사연은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보내주신 사연인데,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댓글창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같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어머님의 고민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고, 많은 댓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우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솔루션 남겨주신 우리 고객님들께 선물 팍팍 쏠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네. 라이브 토크의 핵심이 네. 실시간 댓글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네. 올려주시는 그 실시간 댓글 네. 지금부터 기다리니까 많이들 올려주세요. 네네. 우리 다엘맘님이, 지희님, 시원하게 컷하셨네요. 멋지세요라고 하셨는데, 예, 오늘 정말 너무너무 예쁘시다고 네. 저희가 모든 더워서 사람이 다 노래. 칭찬을 아니, 해줬어요. 들어오자마자 감사합니다. 마들이 들어오는 줄 마들, 예. 알았어요. 마들. 얼굴을 가리고 와, 얼굴 가르니까 더 마들 그죠? 같다. 자, 이렇게 시원한 헤어컷처럼 네. 시원하게 저희 오늘 사연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내 딸 안의 남자가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네, 경기도 수원에서 김윤민 님이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남다른 취향을 가진 9살 딸 때문에 속 터지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요, 머리띠에 원피스, 스타킹 입히려면 기겁을 하면서 싫어해요. 늘 터프하게 바지, 운동화만 고집을 합니다. 네. 또 블럭이나 레이시캉만 갖고 놀고 책도 공룡책만 좋아해요. 밖에서 놀 때도 땀 빨빨 흘리면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장래 희망도 축구 선수. 도대체 제가 딸을 키우는 건지 아들을 키우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남자애들이고요. 네. 초등학교 올라와서도 여자애들과 다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웬일인지 짝꿍 여자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그 여자친구 집으로 갔죠. 다른 여자애들은 음악 틀어놓고 끼리끼리 모여서 신나게 춤추며 놀고 있는데 네. 우리 아이만 한 구석에 서서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딸, 너도 가서 놀아 친구들이랑. 아니,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왜요? 아니, 난 이게 편해.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딸은 여자애들 특유의 기싸움, 말싸움, 끼리끼리 문화를 이해도 못하겠고요. 네네. 남자애들이랑 노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정말 덜컥 겁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학원 다니는 남자친구에게 글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겉모습은 여자인데 사실 남자가 들어있을지도 몰라. 또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 정체성까지 걱정되고 있는 우리 딸 정말. 네. 그냥 처음에는 취향이 뭐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고 네. 뭐 털털한 활달한. 그런 여학생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요 한마디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는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아까 또 카메라 감독님도 굉장히 철렁했어요. 왜요? 왜냐면 저를 갖다가 겁 없이 그냥 원샷을 딱 잡고 타이트로 들어왔는데 아이고 깜짝 놀라서 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네. 진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전화 들어오고 있으니까 함께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왔어요? 네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사연 보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9살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보시기에 아이가 남자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쾌활한 아이기는 했는데, 네.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하고. 네. 근데 유치원 선생님하고도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6살 정도부터 좀 눈에 띄게 역할 영역에서 남자친구 영역에서 좀 많이 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자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기해요. 남자친구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 걸 말씀하시는 거죠? 블럭이나 뭐 자동차 영역 뭐 이런 거, 그 유치원에 가면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음료 활동 영역이나 뭐 소꿉놀이 영역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놀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혹시 선생님 뭐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 이따 다 들어보고 여쭤볼게요. 아, 네. 일단은요, 어머니 그 친구가 나는 겉모습은 여자지만 내 속 안에 남자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다는 말 듣고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이가 어머니나 뭐 아버님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 부부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같이 이제 학원 다니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전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저희 딸한테 너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는 없다. 남자의 성향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남자가 될 수는 없어라고 말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그 말이 좀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요.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뭐 엄마한테 난 남자가 더 좋아, 뭐 남자가 되고 싶어 이런 류의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행동적으로 네. 축구, 그다음에 야구, 그다음 뭐 자전거,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선수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아, 그래요. 네. 어머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어머니 마음속에서 사실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제일 걱정되는 건 성 정체성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하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여자친구들끼리 이제 또래 모임이나 이런 게 그렇죠. 활성화가 되고 할 텐데 사실은 벌써부터 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속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네. 친구가 외면을 당한다거나 좀 그럴까봐 그리고 그게 좀 마음의 상처로 돼서 네. 사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죠. 그럼 어머니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남자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한다면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들도 이 아이랑 노는 걸 재밌어 하는지.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남자아이들끼리 이런 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서 항상 저희 딸이 껴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맞는 거죠. 뭐 남자다 여자다 이걸 떠나서 이 정도 그렇죠. 나이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건 아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여자아이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할 텐데라는 게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직 어리니까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아직은 학년도 어리고 하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또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오늘 연락 정말 잘 주셨고요. 어머니가 용기 내신 만큼 저희가 또 잘 얘기 나누어서 좋은 솔루션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자, 지금 댓글창에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성 정체성에 관련돼서 아이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요로님도 지금 완전 공감한다. 성 그렇죠.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 또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다행, 네. 반대인 분도
있어요. 여자같이 부끄러움이 많고 너무 소심한 남자아이도 그래요, 걱정이다. 그래요. 맞아요. 네. 공희님이 보내주신 네네. 자, 이렇게 정말 아이들의 성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거 뭐 성 정체성이라고까지 이게 크게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에 보면 남자아이 같은 딸 그리고 네. 그렇죠. 또 너무 여성스러운 아들 때문에 그렇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큰아들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여린 편이죠. 보통 남자애들에 비하면 네, 그렇죠. 굉장히 여린 편이에요. 왜냐면 이모들도 많죠. 주위에 또 여동생들 뿐이죠. 다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남자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약간 조금 좀 부드럽게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괜찮아, 얘 성격이야 이러고 넘겼거든요. 네. 아니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는 여중여고가 많았으니까 네. 유독 남자친구 같은 여자친구에 서 정말 인기 많았던 친구들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남녀공학이 많기 때문에 크면서까지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여자친구가 너무 없을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아니 그 중고등학교 때 네. 좀 남자 같은 외모로 인기 있었던 게 바로 네. 저였어요. 아 진짜 이렇게 변하는군요. 제가 네네. 머리도 굉장히 짧은 상고머리를 하고 다니고 옷도 아. 오빠 옷도 이제 집어 입고 다니고 네. 신발도 오빠 신발 이런 아. 거 신고 다녀가지고 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주스를 갖다 놓는 그렇죠. 친구도 있고 편지 막 써서 편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테이프 녹음해서 갖다 주는 친구. 근데 그냥 외모만 그랬던 거지 또 제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남성스럽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자 일단 그 뭐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의 그렇죠. 딸이잖아요. 저는 네. 사실 이 아이를 보고 아들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샤일로 이 아이가 지금 올해로 10살인데 항상 네. 짧은 머리에 남성처럼 하고 네. 다녔었는데 본인이 나는 정말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해서 최근에 뭐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거를 겪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연령에 따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성 정체성은 사춘기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확립이 되거든요. 네. 이게 사춘기 때는 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요. 그 중기 후기로 가면서 동성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느끼는 시기가 있어요. 아, 근데 네. 그것을 이제 동성애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은 뭐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유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을 좀 해보는 거, 진료를 받아보는 건 필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요, 사실 자기 어떤 성 정체성, 주체성 이런 것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늘 돌아보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드리면요. 요즘에 물론 EBS는 아니지만 모 프로그램에서 노년의 삶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아주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네. 아, 나오시는데요. 네네. 거기 신구 선생님 네. 캐릭터 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정말 뭐 불끈불끈 화나요. 네.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다면 너무나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라면 딸들이 아버지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나치게 여성스럽게 바뀐다든가 네. 아니면 반대로 그 집에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싫으니까 아버지를 닮은 남자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지나치게 여성스럽다든가 그다음에 굉장히 강하고 소리 지르고 좀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에 대한 굉장한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성이라는 남성으로 태어난 성 정체성 자체를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로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춘기 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와 네네. 아담 요기가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헤어가 난다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 생기거나 그러면 아주 극도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싫어한다든가 혐오를 느낄 이러면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성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출발한 문제라면 사실 수술을 받으면 굉장히 불행하죠. 그렇죠. 왜? 그것이 모든 자기의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술을 받고 보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섹슈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성 정체성은 굉장히 그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가정 내 분위기나 이런 거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그 네. 단계 초등학교 뭐
네, 1, 2, 3학년 때 그때쯤부터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면은 바꿔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이 기질인데 기질 같은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출산한 상태에서 바로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기 위해 석션 팁을 딱 넣었을 때 애 보이는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렇죠. 어떤 양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는 하는데요. 여성, 남성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혀 배워본 바가 없는데 여자애들은 무슨 이렇게 넓은 보자기 같은 게 있으면 자꾸 써요.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네네. 이렇게 여기다 걸치고 네. 근데 남자애들은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으면 먼저 로봇을 자동차를 먼저 짚습니다.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사실 이제 사람이 여성 남성이라는 걸 구별을 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을 우리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키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성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성에 대해서 거부적일 때는 네. 가정의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꼭 살펴봐야 되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에 언어는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은 되게 말로 모든 걸 풀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여자들은 수다, 말로 수다. 잘 네. 못 버텨요. 네. 못 이깁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면 여자아이들 틈에 들어가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내지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여자아이들은 뭐 화장실 간다 그러면 갔다 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같이 가라. 이렇게 하고 팔짱 씌고 가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따라가고 아니 싶은데 못 볼일 따라오고. 보는데 네. 왜 굳이 같이 가? 아니, 그게 이제 일종의 사회성이라고 볼 수 그래요? 있어요. 근데 관계를 풀어가고 만들어 나가는 기술들인데 네. 그런 쪽에 너무 많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하면 사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못 해보는 거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긍정적인 경험을 못 할 때는 그 자리가 불편할 수 있고 불편하면 그것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늘 동성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이성애 친구라고 다 A는 아니거든요. 이성애 친구도 예.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서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화장실 제가- 말씀하시니까 여자 친구들 중에 자꾸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는 걸 네.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저는 정말 질색팔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내 친구 주변에 10명이 다 그걸 좋아하는데 나만 싫어한다. 그럼 쟤 이상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조가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그러니까 되네요.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이런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이런 어려움이 조금 두드러질 때는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의 문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여러 가지 발달상의 중요한 그렇죠. 기능들이 균형 잡히게 잘 발달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나 갈등을 풀어나가는 다양한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네.